네,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해외 선물 투자 연구소입니다. 해외 선물하면 마음의 장벽부터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 선물의 기본 정보부터 투자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세워드릴 겁니다. 자,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을 거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조민 투자 담당 이사,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주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작년에 만나고 1년 만에 만나 뵙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먼저 저희가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해외 선물하면은, 우리가 뭐 금이라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뭐 크루드 오일, 예. 그리고 뭐 S&P 이런 것들 떠오르는데 중국에도 해외 선물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김주호 차장님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FTSE 차이나 A50 선물이고요. 네. 예. 그럼 그 종목은 그 선물은 네. 이 상해 종합증시 본토 증시에 있는 50개 기업들을 모아서 만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으로 네, 네. 지수화해서 만든 거고, 네. 그 상해 심천 A주에서 예. 시가총액 상위 50개를 지수로 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싱가포르 거래소 상품이고요. 네. 그 SGX의 FTSE 차이나 A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SGX는 싱가포르 거래소의 약자고요. 우리가 네. 보통 CME 많이, 시카고 거래소 많이 네, 많이 아시잖아요. 알죠. 그런데 네. 좀 뭐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싱가포르에도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수 위주로 뭐 니프티, 네. A50, 뭐 대만 지수, 뭐 이런 지수들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FTSE는 영국의 주요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와 네. 예, 런던 거래소 LSE가 공동으로 소유한 FTSE, 그걸 이제 더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FTSE에서 중국의 A주 50개를 지수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예, SGX, FTSE 차이나 A50의 어떤 주된 그 내용이 되겠고요. 네, 네. 자, 그럼 상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가 항상 어떤 상품이 나올 때마다 증거금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 계약당 얼마가 있어야 되고 거래는 한 언제 할 틱당 수 있고. 네, 그렇죠. 언제 할 수 있고 네. 또 한 틱 올라가게 되면 내수익이 얼마이고 이런 것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네, 이건 어떤가요? 그 잠깐만 그 아까 이제 특성에 대해서 잠깐 네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네. 예. 그 보통은 이제 중국 펀드에 대한 해지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네. 변동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자체 상품으로서도 그렇죠. 그 고객들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틱 가치가 2.5불에 불과하지만 네. 매수 매도 효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체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 크기도 작년 연초는 한 4에서 8% 정도 됐었고요. 네. 연말로 오면서 조금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에서 많게는 한 3%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매수하기에 좀 좋은 상품이고요. 이 정도의 변동성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변동성이 나는 변동성이 한 2배 정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금, 뭐 오일 이런 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그 어떤 특정 일에 대한 어떤 변동성일 때는 좀 네네. 그때는 좀 틀리겠지만 네네. 보통 평균적인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예, 네.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로 걸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많은 그런 예, 맞습니다. 상품이다. 네.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 거래 시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래서 상품 상세를 보게 되면 네. 계약 단위는 1달러당 지수 1포인트고요. 네. 예, 그리고 호가 단위는 2.5 지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틱 네. 가치가 한 틱당 가치가 2.5달러고요. 예, 그리고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고요. 예. 네. 예, 그때 되면 10분간 휴장하고 전일 종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늘어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10분 휴장한 후에는 이제 무제한이 됩니다. 아. 예. 어, 그리고 거래 시간은 보통 선물 거래 시간이 네. 그 밤 시간에 주로 그렇죠. 유럽장, 예, 미국장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보통 생각을 예,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10시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네. 4시 30분까지 네. 어. 주장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네. 17시 10분에서 3시까지 야간장이 있습니다. 네. 굳이 밤을 새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직장인들 하시기에 조금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네.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예. 좀 하셔도 네, 네. 좋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점심시간에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비록 이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이제 빠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건 언제나 항상 인지하시고 하셔야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기초자산인 아까 말씀하셨던 상해종합지수 A50
이 상해종합지수와 이 A50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게 상해종합지수가 네. 오르고 내릴 때 A50이 같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좀 흐름을 좀 보이나요? 네, 이게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를 네. 보시면 네, 나올 겁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일봉 차트에서는 움직임이 매우 유사하고요. 거의 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네. 예, 일봉 차트에서는 거의 유사하죠. 그냥 뭐 복제한 거라고 봐도 네. 예, 뭐 진배 없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거의 유사하지만 아까 이제 전 차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네. 일중 1시간 차트에서 보면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예, 보시게 되면 초반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죠. 네. 네. 예, 보통 횡보하다 하락, 횡보 하락, 횡보 변동성 조금씩 있으면서 다시 재차 하락을 했는데 네. 예, 보시게 되면은 변동성이 갑자기 횡보를 하다 커지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할 때도 위로 좀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더 많이 변동성이 상승하네요. 그래서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유는 A50을 구성하는 종목이 금융, 부동산, 주식의 비중이 높아서 금융 이슈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최근 FTS A50과 상해종합지수의 변동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버슈팅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해당 변동성 확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기타 해외 상품보다 그 변동성 매매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기초 자산하고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분명히 인덱스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 수익률은 정반대로 혹은 정반대는 아니더라도 네. 훨씬 더 굉장히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네. 그런 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중 하루 중에 거래를 봤을 때는 예.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또 거의 유사한데 네네네. 예. 이게 1시간 아까 이제 본 게 좀 네네네네. 변동성 높은 게 1시간을 끊어서 좀 네. 넓게 네. 해서 본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보면 변동성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매 규칙, 추세 매매는 사실 좀 A50은 좀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어떤 본인만의 어떤 투자 로직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변동성을 수익으로 취하기는 좀 용이하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FTS A50, 차이나 A50 선물에 대해서 지금 김주호 차장에게 들었는데, 근데 이제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사실 증거금도 큰데 내가 어떻게 여러 개의 선물에 투자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상품 너무 여러 개 소개해드리죠. 그런 네.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 하나의 상품 투자할 때만 해도 막 700만 원씩 들고 막 이러는데 뭐 2개, 3개 상품을 다 담고 있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야만 한쪽에서 손실이 났을 때 또 한쪽에서 수익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민 이사님이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해외 선물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주식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는 보통 여러 가지 종목에 다양한 네네. 비중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해외 선물에서는 다양한 상품에 다양한 레버리지에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보통 뭐 1천만 원 정도 네.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은 네. 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드 같은 거 하나 사면은 더 이상 뭐 살 이렇게- 수가 살 없죠. 수가 예. 없거든요.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SGX에서 거래되는 A50이라든지 네. 니프티라든지 아니면 뭐 CME 소이빈 오일처럼 네. 증가금이 낮은 상품들로 구성을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네. 화면을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보통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품이나 전략 그리고 또 레버리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SGX 같은 경우에는 CME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거금이 낮고 변동성은 큰 편입니다. 방금 김조 차장님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예. 뭐 A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00 정도가 되고 그걸 증거금 440으로 나누면은 2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보통 크루드 오일은 15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네. 쓰는 네네.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수익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게다가 증거금도 작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대신에 CM이나 이런 데서 미니나 뭐 마이크로 같이 10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로 거래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거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상품을 거래하는 거는 상당히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싱가포르 거래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변동성이 커서 수익률도 클 수가 있겠지만 좀 고위험군. 그리고 대신 CME는 상대적으로 싱가포르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은 변동성은 작겠지만 그래도 저위험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같이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더 좋죠. 그러니까 네. 투자 금액이 뭐 한 몇 억에서 네네. 네. 뭐 수십억 정도 된다면 예. 다양한 상품을 다 넣을 수가 있겠지만 네. 보통 고객분들이 투자하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천만 원에서 뭐 네. 5천만 원, 1억 네, 정도를 네. 투자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골드를 한 계약을 매수한다고 해도 지금 1,200원 정도가 되니까 800만 네, 원 정도가 8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하루에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움직이는데 그러면 네. 퍼센트로 따지면 1% 정도가 네네.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고객분들이 당황하시게 되죠. 물론 투기성으로 뭐 이렇게 한 방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네네. 네, 그런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작은 상품들로 구성하면 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네. 뭐 한 계좌를 텄는데 이걸로 금 하나를 살려고 했다면 800만 원이 바로 증거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나머지 1,200만 원만을 가지고 이제 묻어놓고 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건데 몇 프로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바로 증권사에서 마진콜이 네, 올 수 있는 전화가 사실 오겠죠. 그런 네.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물을 하시는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만을 가지고 해외 선물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 좋겠다라고 방금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요? 좀 도움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 샘플 계좌를 네,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네. 거예요. 네. 지금 보여드릴 계좌는 1억에 10%의 증거금을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네. 네. 이 얘기는 1억을 계좌에 넣어놨지만 1,000만 원만 최대 증거금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네. 네. 1,000만 원을 쓰려면은 뭐 몇 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AOC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5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전략이 들어가고 아. 마찬가지로 리프티도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네. 한 네.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상품들로 구성을 한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약 한 290만 원 정도 났는데 네. 그럼 1,000만 원으로 만약에 투자했다면은 30% 정도가 수익이 난 거고 네. 1억으로 투자했다고 하면은 3% 정도가 수익이 난 거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 뭐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가정을 네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저는 해외 선물하면 당연히 증거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아휴, 내 돈도 없는데 내가 뭘 할수 해외 있을까?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증거금 작은 걸로 해외 선물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짤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품은 또 FTS 차이나 A50 해외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그러면 뭐에 움직입니까? 뭐 때문에 움직여요? 뭐, 그래요. 천연가스는 뭐 날씨 때문에 움직이고, 오일은 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근데 차이나 A50은 어떻게 움직여요? 그 가격 반응 요인을 보면은 네네. 중국 지표 발표가 가장 크고요. 네. 네. 그 미국 지표 발표는 거의 움직임은 뭐 있으나 네네. 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미미하다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시장 움직임을 반영을 하는데요. 상위 50개 종목을 추정하기 때문에 네네. 움직임은 상해 지수와는 조금은 다를 수는 다른 있습니다. 아까 네. 보셨듯이. 예, 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지표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포지션 진입을 준비하면서 네. 예, 그렇게 운용하시면 조금 더 좀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궁금한 게요. 네. 중국에서 그동안 우리한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었던 게 항상 지표 발표나 중대 발표를 주말에 하잖아요. 네. 주말에도 였나요? 어떤 게? 지금 이 상품을 상품을- 주말에도 거래할 수 있는 주말에 안 엽니다. 어. 예. 그럼 월요일에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예, 반영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고 투자를 예. 하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A50의 거래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그 거래 전략은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좀 네, 있는데요. 네. 그 아시아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네. 예, 거래가 좀 집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야간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슈의 움직임은 있지만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예. 네. 그리고 변동성이 좀 매우 크기 때문에 움직임은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예, 중기 투자 전략 적용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예, 조금 어려워 보이고 일중 추세 보게 되면 추세 방향으로 이제 빠르게 속도 있게 좀 진입을 하지만 네. 네. 그게 갑자기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세가 만약에 타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면 그 익절하고
그리고 다시 재차 재진입을 노리는 게 좀 현명하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FTS 차이나 A50 해외 선물 상품에 우리 투자를 해볼 때 앞으로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나을지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지 일단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언론의 보도상으로만 보자면 그래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위쪽으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 그 경쟁 성장률이 10% 이상 될 때는 네네. 사실 뭐 그냥 가볍게들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도 네네. 중국인데. 네. 근데 지금은 한 6.5에서 이제 계속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뭐 2018년 보면 한 6% 초반대 될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올해는 첫 거래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금융주와 국유기업 그리고 개혁 관련주, 네. 석유화학, 그 정유주, 국방주가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 A50 선물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지표 발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기별로 GDP 발표나 네네. 그리고 월별로는 산업 생산, 네.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그리고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라 그러죠. 네. 예, 이것을 좀 살펴본 후에 방향성을 보고 거래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좀 유리하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중요 지표 12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53.4로 네.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는 좋은데요. 그 PMI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이고 그렇죠. 예, 네. 50 이하면은 경기가 좀 죽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뭐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지만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 정책하고 네네. 그리고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을 좀 긴축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면은 성장이 계속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시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A50을 거래하실 때는 네. 이 변동성을 보시면서 네. 거래를 하시는 게 좀 정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조민투자 담당 이사 그리고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주호 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혜람 기자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월요일이 밝았고요. 저희 월요일 준비한 직설 본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